친정엄마 요양원 보내라던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도 나중에 늙으시면 요양원 모실게요. 라고 말하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죠. 어떤 이는 부모를 멀리 모시고 살고 어떤 이는 끝까지 곁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 앞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소라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부모는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소라는 그야말로 부모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였죠. 아버지는 지역에서 이름난 의사였고 평생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하며 재산도 꽤 모아둔 분이었습니다. 소라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남겨진 것은 꽤 큰 재산과 커다란 집,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소라는 어머니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하나뿐인 딸에게 의지하며 살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소라는 결혼을 결심할 때도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해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장모님 모시고 살죠 뭐. 그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의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자연스럽게 소라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이었고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처가살이였지만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소라는 병원 진료를 챙기고 식사를 챙기며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며칠 정도 입원을 해보자고 했죠.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라와 사이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데릴 사위로 보냈으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만무했죠. 오늘도 그 모진 말들을 이겨낼 마음가짐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바로 그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소라의 집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된 전형적인 오래된 아파트였죠.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왔니?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소라도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죠. 식탁에는 이미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 몇 가지가 놓여 있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저녁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다며 젓가락을 들었죠. 요즘 사돈 어르신은 좀 어떠시니?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 그래?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큰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며칠 검사도 하고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소라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래도 연세가 많으니까 걱정되겠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국을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잠시 식탁 위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부모님 요양원에 모시잖니. 그 말은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라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꼭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재산이 많으시니 실버타운 같은 곳도 있고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는데 어쩐지 말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머무는 느낌이었죠. 남편 민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소라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응,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 마치 당연한 이야기라는 듯 말했죠.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주고. 시어머니는 김치를 집어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모시려면 힘들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생활이 있는데 더 그렇지.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요양원 좋다더라. 그 말에 소라의 시선이 남편에게 잠깐 향했습니다. 민호는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부장님도 어머니 모셨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다더라고. 민호의 말은 어디까지나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르신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 말에 소라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79이시면 이제 집에서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아주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퇴원하시면 그냥 요양원 모셔.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마치 집 근처 마트에 가라는 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귀에는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소라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도 숟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식탁 위에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소라의 입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라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나중에 연세 드시면 요양원에 모실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식탁 위에 떨어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들리던 수저 소리도 멈췄습니다. 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죠. 시어머니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소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지금 뭐라고 했니?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 연세 드시면 요양원에 모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순자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민호가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넌 가만히 있어. 순자의 말이 민호를 딱 잘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라를 노려봤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순자는 헛웃음을 짧게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소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순자의 화를 더 자극했습니다. 내가 너 시집 올 때 뭐라고 했니? 아들 데려가도 된다고 했지. 처가살이까지 한다는데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순자의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민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너도 입 닥쳐.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남의 집 가서 완전히 머슴다 됐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순자의 눈썹이 확 올라갔습니다. 뭐? 소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요양원 보내라고 말씀하신 건 어머님이셨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아니요. 말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거든요.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똑같이 모실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결국 제대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식탁에서 시작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라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오늘 그 말은 좀 심했어. 소라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때 소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했어?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 소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민호의 시선이 잠깐 소라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실 줄은 몰랐거든.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엄마 올해 79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40살 될 때까지도 엄마가 나 아기처럼 챙겼어. 소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엄마는 항상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았어. 학부모 모임 가면 다들 엄마를 할머니로 보기도 했지. 민호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 소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남들보다 빨리 늙겠구나.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 언젠가 내가 혼자 남을까봐.
민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소라는 낮게 웃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날도 기억나?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 약속했어. 소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엄마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차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라는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조건을 걸었던 거야.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민호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소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순의 병실로 향하는 길이었죠.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폐렴 증세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많이 좋아진 편이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병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소라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소라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리 숨이 거칠게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야, 어디야 지금? 소라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이야. 엄마 병실 앞인데. 그 말이 끝나자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응급실이야. 소라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응급실? 왜? 엄마가 쓰러졌어.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못 움직여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왔어. 소라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뇌경색 같대. 병원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소라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CT 찍고 있어. 소라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뒤 소라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며칠 전 식탁에서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 연세 드시면 요양원에 모실게요.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옥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 왔니? 어머니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님이 병원에 실려가셨어. 옥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가봐라. 가서 이서방 옆에 있어줘. 소라는 어머니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몸은 좀 괜찮아? 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서방 놀랬을 텐데 어서 가봐. 소라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응급실 앞에서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죠. 민호는 응급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소라였습니다. 숨을 조금 고른 채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죠. 왔어?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민호가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검사 끝나고 의사 기다리는 중이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의자 쪽에서 몇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이모와 사촌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 왔구나. 민호의 이모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인사는 잠깐이었습니다. 곧 복도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묘한 시선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라를 힐끗 바라봤고 누군가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잠시 후 민호의 사촌 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경색이면 재활 오래 걸리던데.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아는 집도 그랬어. 결국 요양원 모셨다더라. 그 말이 복도 공기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누군가 힐끗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민호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향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왼쪽 팔과 다리에 부분 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도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오래 하셔야 할 겁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집에서 간병이 쉽지 않으면 재활병원이나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있던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가셔야겠네. 그렇겠지 뭐. 집에서 모시긴 힘들지. 그 수군거림 속에서 몇 사람의 시선이 다시 소라에게 향했습니다. 며칠 전 식탁에서 했던 말이 이미 가족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 늙으시면 요양원에 모실게요. 민호의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너희 둘 다 직장 다니잖니.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소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모실게요. 복도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모의 눈도 크게 뜨였습니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활도 집에서 하실 수 있게 제가 알아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소라가 한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모신다고? 민호의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소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이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뇌경색이면 간병이 쉽지 않아. 재활도 오래 걸리고 집에서 모시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소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실게요. 그녀는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대단하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글쎄, 진짜 모실까? 말만 하는 거 아닐까? 체면치레겠지 뭐. 수군거림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은 되었죠.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잠깐 면회는 가능하십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민호와 소라 두 사람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순자는 아직 완전히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왼쪽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순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민호야. 말이 조금 어눌하게 들리자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순자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소라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며칠 전 식탁에서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 연세 드시면 요양원에 모실게요. 순자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잠시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집으로 모실 거야. 순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재활도 집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다 알아볼 거야. 순자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고개를 아주 작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겁게 남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왜지? 왜 나를 집으로 모시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의문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병원을 나서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소라야. 소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민호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까 그 말 진심이야? 소라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자기도 그러길 바라니까 어머님께 집으로 모신다고 바로 말씀드린 거 아니야? 민호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고민 없이 바로 집으로 모신다고 말해주니까 궁금했어. 그의 질문은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어머니 옥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응급실에 있었던 탓에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옥순은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 왔니? 옥순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돈 상태는 어떠시다니? 소라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뇌경색이래. 옥순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소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왼쪽 팔이랑 다리가 조금 마비가 왔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소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 옥순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집으로?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사는 집인데
상의 없이 내가 먼저 모시겠다고 한 거 미안해. 옥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그렇게 말했니? 응. 어제 응급실 앞에서. 괜찮지? 그럼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해. 다만 너가 힘들까봐 걱정이지. 재활치료사님도 알아볼 거고 나는 힘든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고마워 엄마. 숨을 고른 뒤 소라가 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어머님 아들 뺏겼단 말은 못하시지 않을까? 엄마도 태어나면 말동무도 생기고 나도 어머님하고 고부 갈등 좀 줄여보고 싶어. 옥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 순자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남편 민호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소라야, 어머니 태어나면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 집에서 모시기 힘들 수도 있어. 소라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결혼할 때 약속 기억해? 민호는 말이 막힌 듯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장모님 얘기였지. 소라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니가 아니야? 내 어머니든 당신 어머니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소라의 사촌오빠 동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동준은 병원 일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자주 챙겨주는 친척이었습니다. 이모 상태는 좀 어때? 동준이 물었습니다. 조금 좋아지셨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잠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처남 요즘 힘들죠? 민호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동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소라는 참 대단해요. 이모 모시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민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쉽죠. 동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가 퇴원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앞에서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니?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라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집으로 모실게요. 민호도 놀라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진심이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에 재활용품이랑 어머니 모실 방 정리부터 다 해둔 거 봤으면서 뭘 더 물어봐.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우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소라였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순자는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나 미워하지 않니?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웠죠.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소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라야, 미안하다.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 요양원 보내라고 했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한다. 나도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지. 소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날 요양원에 보냈니? 소라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를 끝까지 모시고 싶어서 민호 씨가 저희 집에 들어왔잖아요. 소라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저를 보며 아들 뺏어간 며느리라며 따뜻하게 말 한마디 안 해주셨어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 엄마만 모신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민호 씨한테도 말했지만 어머님과 저희 어머니, 저한테는 모두 어머니예요. 소라의 말이 끝나자 순자는 조용히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라가 어머니 옥순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라야, 고맙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자는 단 한 번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족으로 남겨둘 것인지 말입니다. 소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곁에 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건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